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과점시장 모형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되겠는데요. 다음 표는 A, B 두 기업의 전략에 따른 보수를 나타낸다. 이때 A 기업은 자신의 전략에 대해서 B 기업이 어떻게 대응할지를 예측한 다음에 자신의 전략을 먼저 선택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지금 이거는 순차 게임이 되는 거예요. A 기업이 먼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 기업이 먼저 선택을 하고 선택 후 B 기업이 B가 선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장기와 바둑 두는 것도 보면 순서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순서가 있는 게임.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규형일 때는 이걸 동시에 가위바위보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바로 구해야 되는데 순서가 있기 때문에 먼저 A기업 먼저 움직인다라고 할게요. A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요, A1하고 A2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A1을 선택할 수 있고 A2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A가 먼저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B기업은 그것을 보고 자기도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B도요. B가 선택할 수 있는 게 B1이 있고 B2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B1을 선택할 수 있고 B2를 선택할 수 있어요. 얘도 B1을 선택할 수 있고 B2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순서가 있는 게임이 되는 건데 뒤에도 마찬가지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여기 볼게요. 각각의 보수를 찾아볼게요. A가 A1을 선택했는데 B가 B1을 하게 되면 여기 A1, B1이니까 200, 200 이렇게 됩니다. 자, 앞에 게 우리 A의 보수라고 할게요. 이렇게 200, 200. 자, A가 A1을 선택했는데 B가 B2를 선택하게 되면 빵 300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A가 A2를 선택했어요. 근데 B가 B1을 선택하면 100, 100 이렇게 되니까 100, 1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A가 A2를 선택했는데 B가 B2를 선택하면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순서가 있는 게임은 우리가 균형값을 어떻게 찾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여기 이제 순서가 있잖아요. 이게 순차 게임이라고요. 순차 게임에서는요. 자, 이게 역진균합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끝에 나와 있는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반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백워드 인덕션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서브 게임이라는 표현을 써요. 부분 게임이라는 표현을 써요. 만약에 여러분들 B가 여기 있는 상황이라고 할게요. 여기에 있을 때 하나의 게임이 있어. 그럼 B 입장에서 만약에 여기 있으면 B가 B1을 선택하면 뒤에 게 B의 보수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200과 300 중에 어느 거 선택합니까? 이거 안 가, 이거 안 가. 이거 지워버리는 거야, 이렇게.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 또 하나의 부분 게임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B가 여기에 또 서브 게임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B가 B1을 하면 100인데 B2를 하면 50이 돼. 자, 그러면 B2를 하는 것보다 B1을 하는 게 낫잖아. 이거 안 가게 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서브 게임이 있어. 서브 게임이 뭡니까? 하면 이거요. 이거 전체가 이제 또 서브 게임이 된다고. 자,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번 생각하면 A가 A1을 선택하면 이쪽으로 갈 거니까 빵이 되고요. A2를 선택하면 이쪽으로 가서 B1을 선택할 거니까 1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는 어디를 선택합니까? 1로 가야지. 그래서 이쪽 길을 안 가게 됩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내시 균형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게 바로 서브 게임 퍼펙트 내시 균형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순차 게임에서 얘는 내시 균형에다가 더하기 신빙성이라는 것까지 같이 고려한 결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2, B1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 경우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수 행렬이 주어져 있을 때 내시 균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자, 이렇게 직접 한번 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요. 자, 만약에 B가 B1을 선택했어. 그럼 A는 여기요. 9를 선택할 때가 가장 보수가 크잖아.
B2를 선택하면요. 7이 가장 값이 크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B3를 선택하면요. 4가 가장 크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B 입장에서 볼게요. A가 A1을 선택하면 뒤에 나와 있는 게 B 거야. 그러면 B1을 하면 6, B2 하면 4, B3 하면 5니까 6을 선택하고요. A2를 선택하면요. 4, 9, 6 하니까 9를 선택하고요. A3를 선택하게 되면요. B1이면 1, 2, 3. 이 중에서 3이 제일 크죠? 요걸 선택합니다. 자, 5월 전략 균형은 뭐 한쪽으로 쏠려야 되는데 결과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니까 5월 전략은 존재하지 않고요. 우리 내시 균형을 찾는다라고 하면요. 내시 균형 꺽쇠 2개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요.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는 A1, B1이다. 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순서가 있는 게임, 가위바위보 같은 게임, 정규형 게임, 동시형 게임이다. 이렇게 18번 문제를 한번 보시죠. 다음과 같은 게임에 보수 행렬이 주어졌을 때 A가 최소 극대화 전략을 사용한다면 여러분 최소 극대화 전략은 뭐였습니까? 최소 극대화 전략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최악의 상황 있잖아요. 되게 보수적인 전략이야. 최악의 상황 중에서 그나마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최소 극대화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자기가 그냥 상대방을 신경 안 쓰는 거야. 그냥 자기가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최악의 선택을 고른 다음에 그 중에 덜 최악인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보수가 보수 행렬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면 A가 있고요. 다 쓰진 않을게요. A1, 그 다음에 A2, 그 다음 B1, B2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A가 만약에 A1을 선택하게 되면 최악의 점수가 얼마가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40 아니겠습니까? 40이 돼. A2를 선택하게 되면 8이 될 겁니다. 최악의 상황이. 그러면 최악 중에서 덜 최악은 어떤 걸 선택하는 거냐면 여기 나와 있는 A2를 선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B 봅시다. B가 만약에 B1을 선택하게 되면 A가 A1을 하면 20인데 A2를 하면 14잖아요. 둘 중에 어느 게 더 최악입니까? 예, 이거예요. 14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B가 B2를 선택하면 10과 6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어느 게 더 최악입니까? 6 이렇게 최악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둘 중에서 어느 게 더 그나마 낫습니까? 하면 6보다는 14가 낫잖아. 그래서 B1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8번 문제에서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소 극대화 전략을 선택한다라고 하면은 최악의 상황들 중에서 그나마 나은 상태, 덜 최악의 상태를 우리가 고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결과 요거다. 그럼 요거는 어떻게 돼? 8과 14니까 A2와 B1 이렇게 돼서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봐주시고요. 다음에 19번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도요. 앞에 했던 거랑 같이 순서가 있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두 기업 A와 B가 서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때 A는 기업 B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미리 예측한 다음에 자신의 전략을 먼저 선택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주어진 보수 행렬에서 이 게임의 균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선 첫 번째 뭘 봐야 되냐면 A가 먼저 B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보고 자신이 먼저 움직인대. 그럼 A가 있고요. 앞서 했던 거랑 똑같네요. 그래서 A1을 선택할지 A2를 선택할지 고민을 하게 되고요. 다음 B가 여기 또 위치하게 되는 것이죠. B가 여기 또 위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B1, B2 여기도 B1, B2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여기 써볼게요. 여기는 보수 행렬이 어떻게 됩니까? 보수가 A1, B1은 2와 2가 될 것이고 A1, B2는 12와 8이 될 것이고 A2, B1은 A2, B1이니까 4와 1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A2, B2는 10과 8이 될 것입니다.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앞에서 했던 것처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B가 여기 있어. 역진기납법으로 봅니다. B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
B1을 선택하면 2인데 B2를 선택하면 8이야. 8이 낫지 않습니까? 얘는 안 가요. X 지워버리시고요. 다음에 B가 여기 있어요. B1을 선택하면 12고요. B2를 선택하면 8이야. 12를 선택하겠죠. 이 길은 안 가게 됩니다.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에 A가 이제 고민을 합니다. A가. 만약에 A가 A1을 선택하면 1, 2 갈 거니까 12를 얻게 되는데 A2를 선택하면 1, 2 가서 4를 얻게 돼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게 됩니까? 이쪽으로 가는 게 당연히 훨씬 더 낫겠죠. 이쪽 길을 안 갑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12와 8이 바로 우리는 역진귀납법 순차 게임에서의 내슈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2와 8이면 어떻게 돼? A1, B2 해서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문제는 조금 약간 어려워서 아이디어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한번 보시죠. 참고로 풀어볼 문제. 그래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우선 여기 보시면 정보를 잘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과점기업에서 두 기업 A와 B가 있는데 기존의 B기업은 신규 진입을 노리는 기업이고요. A가 기존에 있었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서 진입저지 가격을 설정한다라고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기존의 기업 B는 신규로 진입하려는 기업이 A고요. 기존에 있었던 기업이 바로 B예요. 그래서 이때 신규 진입을 노리는 기업 A는 기존 기업 B가 높은 한계 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P, 낮은 한계 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1-P 정도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게임에서 보수 행렬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옳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요거는 한번 해설 보면서 살짝 참고해 보도록 하세요. 해설해 보시면 자연이라는 게 이제 있어요. 자연이라는 어떤 상황에서 A기업이 이제 태어나는 거야. A기업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계 비용이 좀 높은 아니면 한계 비용이 낮은 그런 것들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은 A기업 봤을 때 보시면 신규 기업이 진입하려고 하는데 기존 기업 B가 높은 한계 비용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P의 확률로 높은 한계 비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B의 기업이 여기 상황이 있고 1-P의 확률로 낮은 한계 비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살짝 나와 있는데 1번 같은 경우가 한계 비용이 높은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 보시면 P의 확률로 이제 높으니까 이거 높은이야. 높은 한계 비용 구조를 갖고 있고 낮은 한계 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B가 여기 보시면 높으니까 우선 요걸 먼저 보시면 돼요. 이런 상황인데 A기업이 이제 진입할까 진입하지 않을까 그거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요. 이제 A가 이제 고민하는 거죠. A가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해요. A가 이제 고민한다고 합시다. A가 이제 진입을 할 것인가, 진입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진입을 하지 않을 것인가, 그 다음에 진입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진입을 하지 않을 것인가, 네, 이렇게 고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A가 이제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 진입을 할 때 B기업이 가격 인하를 할지 가격을 유지할지 그거를 보는 거야. 이제 B가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모로 쓸게요. 그러면 B가 여기 보시면 얘가 A기업이 진입을 했는데 가격 인하 전략을 쓸 수가 있고요. 가격을 인하하게 되면 여기 가격 인하라고 쓸게요. 가격을 인하라고 합시다. P를 인하하는 전략을 쓰고요. 아니면 P를 그대로 유지하는 전략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요걸 좀 찾아내시죠. 그럼 얘가 가격을 인하하는 전략을 쓰고 가격을 유지하는 전략을 쓰고요. 여기도 B가 이렇게 위치합니다. 그럼 가격을 인하하는 전략을 쓰고 가격을 유지하는 전략을 쓰고 여기 B가 위치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인하하는 전략을 쓰고 가격을 유지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가 높은 한계 비용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A가 진입을 했어. 진입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가격을 인하하면 마이너스 6, 6이 되는 거예요. 요걸 찾으면 마이너스 6, 6이 되고요. 자, 가격을 유지하게 되면 4와 9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4와 9. 여기 볼게요. A가 높은 한계 비용을 가지고 있어서 위에 있는데 진입을 하지 않았어. 진입을 포기했어. 근데 가격을
인하하게 되면 0과 15가 되고요. 얘는 0과 18 이렇게 됩니다. 네,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얘가 밑에 나와 있는 한계 비용이 작은 그런 기업인데 A가 만약에 이제 진입을 했어. 진입을 하게 되면 얘가 진입을 했는데 가격을 인하하게 되면 마이너스 6과 그 다음 12가 되고요. 여기 보시면 7과 8이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요. 진입을 포기했습니다. 진입을 포기하게 되면은 여기 0과 20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0과 16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이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 한번 볼게요. 불안전 정복계입니다. 불안비 정복계입니다. 오케이, 맞고요. 자, 우리 한번 여기 보시면 A가 진입을 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진입을 했다라고 해볼게요. 진입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B가 이제 기존 기업이 되는 건데 A가 만약에 진입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A가 만약에 진입을 했어. 진입을 하게 되면은 B 입장에서 어떤 거 선택할까요? 여기서 거꾸로 이렇게 역직인화법으로 봅니다. 그러면 얘가 가격을 인하하면 마이너스 여기 6인데 그대로 있으면 9야. 그러니까 이쪽 길은 안 가겠죠. 안 간단 말이야. 이해 가시겠죠? 아예 지워버릴게요. 지워버립니다. 여기 날렸어요.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만약에 얘가 진입을 안 했어. 그럼 B가 인하하게 되면 15인데 인하 안 하면 18이잖아. 18이 더 크겠지. 이쪽에는 안 간다니까. 이거 지워버리는 거야, 이렇게. 네, 이해 가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 볼게요. 여기서는 A가 이제 진입을 했어. 근데 B가 당연히 가격을 인하하게 되면 10인데 인하 안 하면 8이야. 8은 더 작으니까 없어지겠죠? 안 가요. 이쪽 길을 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보시면 얘가 가격 인하하면 20인데 가만히 있으면 16이니까 이거 없어질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지워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지. 얘 입장에서는 이제 A가 진입할까? 그래서 진입을 했다 합시다. 진입을 하게 되면 진입을 했어요. 진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가게 되니까 A의 보수는 얼마예요? 4 이렇게 된다고요. 여기서 진입을 했어. 1-P의 확률로 진입을 했어. 그럼 얘가 이게 되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A기업 입장에서 이렇게 정리할게요. 색깔을 바꿔서 A가 진입 시 보수는 기대보수라고 해야겠죠. 얼마가 됩니까? 하면은요. P의 확률로 이쪽으로 가서 4 이렇게 돼요. P의 확률로 4 이렇게 되고 더하기 1-P의 확률로 진입을 하게 되면 이쪽으로 가게 되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돼요. 1-P의 확률로 마이너스 6 이렇게 얻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자, 이거 더하면 10P-6 이렇게 돼요. 10P-6 이렇게 됩니다. 자, 진입을 안 했다라고 할게요. A가 진입을 포기했을 때 보수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진입을 아예 안 해버리면 A 입장에서는요 얻게 되는 게 빵빵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수는 빵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어떤 걸 보시면 되냐면 언제 A가 진입을 할 것인가 라고 보면요. 여기 보시면 여기 CP-6이 빵보다 클 때 진입을 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CP, 이건 진입했을 때 얻게 되는 보수잖아요. 요게 0보다 이거인 경우 진입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넘어가면 P는 어떻게 돼요? 10분의 6이니까 뭐 0.6보다 큰 경우에 진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안전 정보 게임의 일종이고 A가 시장에 진입했을 때 기대 이유는 요게 되고 포기하게 되면 이유는 빵이고 그래서 요게 P가 0.6보다 크게 되면은 얘는 진입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거기 나와 있는 독점적 경쟁시장하고요. 과점시장의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